자, 지난 시간에 교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항만 이렇게 교류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급되는 전압의 위상차와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차가 나타나지 않고 동일 위상이 돼갖고 전류가 최대일 때 전압도 최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교류 전원에다가 축전기를 연결했을 경우에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류가 흐르고 여기다가 플러스 전화,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화를 갖다가 이렇게 저축하게 됩니다. 축전기에서. 자, 그래서 T라는 시간에 여기가 플러스면은 전류가 흘러와 갖고 여기 전화가 플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위쪽이 아래쪽보다 전위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키르히호프의 회로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축전기에 전하가 쌓이면은 축전기 양단 간에 전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게 C 분지 Q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V는 제로라는 것이 키르히호프의 회로 법칙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때 공급되는 전압은 E0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 제로라는 것은 이제 최대 전압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저장되는 전하 Q 값은 Q 이퀄 CV로다가 표현되기 때문에 C20 사인 오메가 T로 변동되는 전하가 여기 시간에 따라서 쌓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 I는 dq 오버 dt로 주어지기 때문에 q 값 c0 사인 오메가 t를 그대로 갖고 와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메가 c를 갖다가 오메가 c분의 1로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바로 오메가 c분의 2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xc라고 부릅니다. 자, 이 XC는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제 XC라고 하는데, 이 XC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Capacitive Reactance 해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저항입니다. 저항. 그래서 오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XC 분지 E0 하면은 최대 전류 I0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함수로 바꾸면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따라서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전압이 전류보다 4분의 1 주기만큼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려놓은 그래프가 이겁니다. 자, 전압이 제로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값은 최대 전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x 이퀄 제로인 시간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전압은 제로고 전류는 플러스 값을 갖기 때문에 전류의 위상이 앞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은 전류가 전압보다 4분의 1 주기만큼 빠르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XC를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는 각진동수입니다. 각진동수 오메가는 진동수로 표현하면은 2파이 F가 되죠. 그래서
2파이 FC 분지 1, 이걸 바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자,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축전기에 대한 오음의 법칙입니다. V = IR. 그래서 VRMS = IRMS XC로 표현이 됩니다. 자, RMS 값이 뭐라고 그랬었죠?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다가 환산한 값을 우리가 RMS 값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래에 축전기만 연결된 회로에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10 마이크로페라드,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50Hz, 교류 전원에서 공급되는 최대 전압이 31.8V입니다. 자, XC와 전류의 진폭 I0, 전류의 진폭이라는 것은 최대 전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은 2파이 FC 분지 1이기 때문에 자, 주어진 값들을 갖다가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은 318오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 전류 값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XC 분지 V0 최대 전압이 31.8V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0.1A라는 최대 전류가 여기 회로에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교류 전원에다가 이런 코일을 갖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코일의 인덕턴스를 우리가 L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 순간에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서 코일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이 코일이라는 녀석은 전류를 갖다가 자기 몸속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순간적으로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기전력을, 유도 기전력을 여기다가 형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해 보면은 전위가 저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자, 이때 이 코일에 인덕터에 유도되는 전압은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의 순간 변화율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공급 전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E0 sin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 I 값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DI를 갖다가 적분해 주면은 I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DI 값을 남겨놓고서는 나머지 값을 이렇게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은 L분지 E0 sin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메가 L이라는 값이 있는데 각진동수 곱하기 인덕턴스죠. 이걸 XL로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덕티브 리액턴스 해서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같은 저항 단위 오음입니다. 그래서 리액턴스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저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뜻입니다. 리액턴스라는 것은. 자,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함수로다가 사인으로 바꿨습니다.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니까 마이너가 돼 갖고 I0로다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L 분지 E0를. 그래서 인덕터가 연결된 경우에는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식에다가 그 t에다가 4분의 1 주기, 4분의 2 주기 값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t 이꼴 0일 때 보면은 전압은 제로인데 회로에 흐르는 전류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대신 2파이 f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 XL 값이 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 인덕터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VRMS 이꼴 IRMS XL 값이 됩니다. 자, 아래 회로에서 자 XL과 그 다음에 전류 진폭 최대 전류 I0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XL은 2파이 FL로다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0.5kHz, 그러니까 500Hz죠. 곱하기 100mHz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4ohm이라는 유도성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 회로에 흐르는 최대 전류값은 0.1A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RLC 회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RC 회로 또는 요 뒤에 있는 RL 회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LC 회로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여기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교류 전원에 지금 저항, 코일, 축전기 3개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를 RLC 회로라고 부릅니다. 또는 RLC 회로를 동조 회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해 갖고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저 고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이 지점의 전위가 이 지점의 전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이 지점이 이 지점보다 전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흐르는 것은 전위가 여기가 여기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고, 고, 저, 고, 저, 고, 저가 돼서 얘하고 나머지 3개는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여기 걸리는 전압 IR입니다. 그 다음에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C분지 Q입니다.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 L 곱하기 DI 오버 DT가 됩니다. 이 합은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때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우리가 임의로 파이라고 놔뒀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I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로다가 주어졌습니다. 교류 전원의 이 교류 전압은 E 이꼴 E0 사인 오메가 t로 주어졌었죠, 앞에서. 그래서 파이만큼 위상차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파이 값은 나중에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이 RLC 직렬 회로의 총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임피던스 사전을 찾아보면은 저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저항은 레지스턴스, 캐퍼시티브 리액턴스, 인덕티브 리액턴스, 임피던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임피던스를 바로 RLC 회로의 총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총저항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으로다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XL하고 XC 값이 똑같으면은 임피던스 Z는 R0 플러스 제로가 돼 갖고 최소 값이 될 겁니다. 저항이 최소가 되면은 전류는 어떻게 흐르죠? 최대 전류가 흐르겠죠. 자, 이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탄젠트 파이를 R분지 XL-XC로 표현합니다. 이 뒤에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LC 회로에서의 최대 전류 I0 값은 임피던스 분지 최대 전압으로다가 주어집니다. 오음의 법칙이죠. 자, 여기 이제 앞에 페이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위상도표법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위상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위상자를 페이저라고 합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은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적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변화하는 양들을 표현하는 회전 벡터를 우리가 페이저, 위상자라고 부릅니다. 즉, 이 벡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단독 회로의 전압진폭입니다. 자, 단독 회로라는 것은 저항만 연결되어 있는 회로, 그 다음에 축전기만 연결되어 있는 회로, 코일만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우리가 단독 회로라고 하는데, 자, 단독 회로만 있을 때 저항에 걸리는 최대 전압은 최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VR로다가 표현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축전기에 걸리는 최대 전압은 최대 전류 곱하기 용량성 저항으로 주어지고, 코일에 걸리는 최대 전압은 최대 전류 곱하기 유도성 저항 값으로 주어질 겁니다. 오음의 법칙입니다, 모두. 자, 우리 RLC라는 그 직렬 회로에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 값은 T라는 시간에 똑같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든지 T라는 시간에 흐르는 전류 값은 세 개의 소자에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그림 보면은, 자, 여기가 뭐냐면은, 요 빨간색 벡터가 저항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 벡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바로 XC, 용량성 저항 값을 나타내는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유도성 저항 값을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해 주게 되면은 XL-XC 해주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저항 임피던스 Z 값은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R제곱 플러스 XL-XC의 제곱 해갖고 루트 씌워준 거예요. 앞식에서.
그래서 E0의 제곱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VR의 제곱 플러스 VL 마이너스 VC의 제곱으로다가 요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I0 R의 제곱, I0 XL 마이너스 I0 XC의 제곱 해주게 되면 최대 전류 I0는 RLC 직렬 회로에 흐르는 최대 전류 I0는 임피던스죠. 이게 Z분지 최대 공급 전압 E0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하고 전압 사이에는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이 축이 전류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거 분지 이거 해주게 되면은 바로 이 각도가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파이는 밑변 분지 높이가 되죠. 그래서 밑변은 저항 R이고 높이는 XL-XC가 돼갖고 위상차 파이 값은 아크 탄젠트 R분의 XL-XC라는 위상차가 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RLC 회로에서의 전력 손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항에서의 전력 손실이 I제곱 R로 주어졌습니다. 자, 전력 P라는 겁니다. 자, 여기 회로에 지금 그 교류 전원인데 여기 전압이 걸려 있고 여기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회로에서 공급되는 전력이라는 것은 P 이꼴 전력 파워 이꼴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됩니다. 자, 요건 바로 순간 전력입니다. T라는 시간에 교류 전원에서 공급되는 순간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거 순간 값이에요. 그래서 E0 sin 오메가 T 곱하기 G분지 E0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자,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는 우리 삼각함수 시간에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sin 오메가 T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값을 사인 오메가 T하고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식은 사인 제곱 오메가 T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요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어떤 시간 T라는 순간에 이 회로에서 이 회로에 공급되는 순간 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평균 전력이에요. 여기서 평균 전력이라는 것은 한 주기 동안의 그 평균 값입니다. 전력의 평균 값. 그래서 P하고 양쪽에 극세가로를 취했습니다. 이게 평균 값이 되겠어요. 한 주기 동안의 평균 전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걸 갖다가 평균 값을 취했더니 요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코사인 파이를 우리는 전력 인자라고 부릅니다. 자, 전력 인자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파이 이꼴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되어야 되겠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최대값이 됩니다. 전력 인자가. 파이가 제로라는 것은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 회로에는 가장 많은 큰 전류가 흐르면서 전력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녀석을 평균값을 취하면은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취하면은 어떻게 해서 요 식이 요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위식을 다시 썼습니다. 자, 이게 우리 책에 쓰여진 거예요. 순간 전력은 요렇게 주어진다고 써져 있어요. 자, 요게 첫 번째 항이고 요게 두 번째 항입니다. 자, 근데 한 주기 동안의 평균 전력 P 값이 요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평균값을 취하면은 2분의 1 코사인 파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의 평균값 취해 봅시다. 두 번째 항, 요 평균값이면 사인 오메가 t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 하면은 제로가 됩니다. 코사인 오메가 t도 제로가 돼요. 그래서 0 곱하기 사인 파이 상수해 주게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의 평균값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만 남았죠, 이제. 자, 첫 번째 항의 평균값 다시 썼습니다. 꺽쇠가로 사인 제곱 오메가 t 코사인 파입니다. 자, 근데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로 주어지죠. 이거 곱하기 코사인 파이 하면 됩니다. 코사인 파이는 상수값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풀면은 2분의 1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2 오메가 t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자, 요 코사인 2 오메가 t의 평균값을 취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로가 되겠죠. 우리가 코사인 함수를 그려보면은 플러스 면적과 마이너스 면적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2분의 1 코사인 파이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 코사인 파이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자, 잠시 목이 아파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 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E0라는 값은